네, 아메리카 라이브에서 다뤄주신 애플 현재 0.4% 오르고 있고요. 3대 지수는 다우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11시에 발표된 미국 8월 ISM 서비스 PMI는 52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51을 상회하면서 3개월 연속 확장세 이어갑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품, 과열, 고점 세 가지 논란 속 예측보다 대응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약간 명언 같은데요. 네. 네, 오늘은 이 세 가지 논란 하나씩 짚어보고 9월 대응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품인데요. 거품하면 AI 버블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샘 알트먼의 AI 거품론 나온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는데도 지금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엔비디아 그 H20 칩 사용 제한, 그다음에 생산 중단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도 시원하게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리스크 또 알리바바 쇼크인데 알리바바가 지금 보면 H20 정도의 그 칩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딥시크와 알리바바를 통해서 중국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본 결과 중국의 빅테크들이 지금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 기술력 면에서는 엔비디아 H20 칩을 쫓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AI 거품론은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정책적인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괜찮다고 한다면, 물론 엔비디아 진영은 아니고 반 엔비디아 진영의 경쟁 상대이긴 하지만 지금 3분기 실적 추정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가이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브로드컴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AI 거품론은 좀 어느 정도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마감 이후 나오는 브로드컴 실적, 특히 가이던스에 집중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과열 이슈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지금 그 중국에서 과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9월 증시 고점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과열 중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과도한 신용 매수 이런 것들을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차트, 중국 상해 종합 지수하고 홍콩 항생 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틀 동안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다 하는 걸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고점 찍고 나서 지금 한 3일 정도 음봉이 내려오는 모습 상해 종합 지수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항생 홍콩도 역시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그 제재에 대해서 역시 홍콩도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도 보고 계십니다만 한번 보여드릴 때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중국에 국한되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열돼 있다 이런 것들은 역시 중국에 국한되는 걸로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열로는 중국에 국한되는 거다 언급해 주셨는데 근데 또 9월 증시 고점론이 또 계속 나오거든요. 뭔가 계절적으로 약세장이다, 뭐 큰 하락장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좀 무서운 내용들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9월의 저주라고 해서 유튜브라든지 이제 일부 패널들 보면 전부 주식 팔고 떠나야 된다, 현금 100%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제 S&P 500의 월별 수익률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월별 수익률 자료를 한번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9월 달에는 1.6% 하락한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시면 왜 셀인 메이 그다음에 바이 인 뭐 노벰버 이렇게 해서 11월이 이제 그 소비 성수기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1.6% 빠진 것 같고 뭘 그러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2022년도 9월에는 12.8%나 급락을 했었고요. 네. 2023년도에는 3.6% 급락을 했었고 2024년 작년에는 3%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9월에만 약하다 하는 네. 게 이제 우려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기업들, 정부의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잖아요. 그럼 1월부터 새로 시작하는데 네. 미국의 연방정부는 회계연도 끝나는 게 9월 말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나 헤지펀드에 매물들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우려가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여기에 공포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9월 매번 다르긴 하지만 하락은 계속해서 하는 흐름이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큰 우려는 하지 말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9월 증시 대응 전략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고용 데이터가 많이 나왔는데 ADP 민간 고용도 그렇고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 네. 고용이 약간 둔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용 지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나쁘게 나오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가능하면 안 좋게 나오는 게 금리 인하 확률을 네. 높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8월 달 ADP 민간 고용은 예상 밖에 저조했는데 전월 대비 뭐 지금 5만 4천 명 증가인가요? 그래서 예상치 7만 5천 명을 하회한 게 나왔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전월과 동일하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실업률 이게 가장 네. 결정적인 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표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ISM PMI 서비스업 관련 지수,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쪽을 보면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달 CPI가 이제 미국 CPI가 발표되는 게 9월 11일인데요. 8월부터 관세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자료 화면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CPI가 7월 달까지는 안정됐는데 8월부터는 관세 영향을 받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7월 달까지는 일부 회전율이 높은 상품에만 적용이 됐어요. 네, 그런데 8월 달부터는 재고가 본격적으로 소진이 되기 시작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신규 수입품 가격이 본격적으로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CPI 결과가 지금 소비가 CPI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사실은 9월 달 FOMC 금리 인하에 약간 좀 걸림돌이 되는 얘기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0.25% 인하가 90% 이상 페드워치 정도에 보면 CME 페드워치의 예상에 따르면 9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9월 달 금리 인하는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추가 인하 여부가 관건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이라든지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의 향후 경기 전망이라든지 금리 인하 발언,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된 발언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8월 CPI에 이제 물가 상승이 반영이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네. 고용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0.25% 정도는 네. 가능하다 보신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어제 시장을 또 이끌었던 두 종목이 있죠. 바로 알파벳. 그리고 네. 애플인데요. 지금 또 알파벳이 빠지고 있긴 한데 이 어제 호재 그냥 단기적으로 작용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제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주식 투자, 미국 주식 투자 5년간 하면서 알파벳이 하루에 7%인가요? 8% 이상 엄청 급등하는 걸 올랐죠. 본 적이 네. 없었어요.
예, 그런데 어제 그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뭐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당연하다. 봅니다. 네. 여기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알파벳 보고 있어요. 구글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량 거래가 터졌고 전일 대비해서 갭 상승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살짝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알파벳뿐만 아니라 애플도 지금 어제 장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역시 갭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거품론 때문에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애플이라든지 구글 같은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선방을 해주면서 미국 증시를 이끌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아직도 견조하다. 그다음에 역시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M7 이런 기업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고밸류 기업들의 비중을 축소하고 네. 소외주 저평가주들을 찾는다면 저는 활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M7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괜찮은 건가요, 지금? M7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폭이 컸던 뭐 엔비디아가 좀 더 내린다면 네. 한번 분할 매수 대응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AI 관련주들, 그다음에 AI 그 엔비디아 하락하면서 낙폭이 컸었던 양자 컴퓨터 네.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전력 기업 관련주들 쪽에서 매수 기회가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수혜도 받을 수 있을 만한 중소형주들 네. 위주로 한번 살펴보자고 언급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